자, 연이은 마스다2 이번에는 반도체로 좀 가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또 시험대에 오를까라고 하는 주제고요.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의 이주환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올 텐데요. 특히 이제 D램하고 낸드 가격 하락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거로 보십니까? 메모리 가격은 사실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이제 가격 효과가 얼마나 좀 플러스가 될 것인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삼성전자에서 오피셜리 나왔던 어나운스먼트들을 종합해 보면 반도체만 놓고 보면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그 중에는 뭐 수요에 대한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지만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자신감이 보여줬던 것 같은데 네. 또 하나 변수는 근데 작년 4분기에서 1분기, 2분기로 가면서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지금 네. 가파르게 내려갔다는 점. 사실은 반도체는 대부분 수출을 하기 때문에 환율이 높을수록 그렇죠. 영업이익이 증가할 효과가 있는데 네. 작년에 사실은 하이닉스가 엄청난 실적을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고환율의 영향도 상당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환율 부분에서 이제 이익이 좀 감소되는 부분이 있고 메모리 가격은 조금 또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서로 상호 상쇄돼 버리면 크게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좋아지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과연 1분기 바닥이 맞을지 2분기 바닥이 맞을지는 지금 전문가 사이에서도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잠정 실적을 보시면 나오면은 조금 유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삼성도 그 재경구인가요? 뭐 워낙 그 환에 대해서 거기서 똑똑한 사람들이 분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환율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열어버리고 해지를 안 하면은 이제 수익성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이제 환율이 이렇게 좀 다운 추세다 그러면은 아마 해지를 어느 정도 막아놓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방향성하고 그 상단 하단은 어느 정도 예측만 가능하면 해지로 충분히 그 효과는 막을 수 있죠. 대기업 그렇겠죠. 같은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냥 있지는 않을 거고. 자, 삼성전자 HBM 출하 부진. 이게 참 말이 많은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박사님 보시는죠?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미스테리한 것 같은데요. 네. 전 세계 HBM 시장 점유율을 보면 여전히 삼성전자 마이크론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1분기와 작년 4분기 실적을 보면은 D램, 낸드, 메모리 쪽은 심지어 SK 하이닉스도 영업 마진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거예요. 가격이 네. 워낙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렇게 좋은 실적, 특히 1분기 최근에 마이크론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1분기보다 더 좋은 영업이익률이 발표되었었고요. 네. 그걸 보면 역시 메모리보다는 HBM으로 인한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미스테리라고 말씀드린 거는 시장 점유율이 분명히 삼성전자, 마이크론보다 높은데 왜 실적에서는 HBM의 효과가 삼성전자는 유독 없을까? 라는 부분이 계속 저도 이제 고민거리기도 하고 패션 마크. 예.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수율이 좋지 않다라는 게 하나가 예상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또 하나는 약간 저가 제품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저단 구성이 돼 제품. 있다는 네, 거. 그러니까 8단 이하. 중국에 들어가는 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고성능 AI 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중저가 제품에 들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조금씩 낮아지는 것이 맞아요. 아닌가 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이제 하반기 되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약점으로 작용했던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HBM에서도 수혜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HBM 보통 우리가 3, 4, 뭐 지금은 이제 5, 6 막 계속 버전업이 전망되잖아요. 근데 그 숫자 하나 변화하면서 전력 소비량은 엄청 깎이고 또 이 효율성은 올라가면서 제품 가격도 거의 2배씩 이렇게 막 차이가 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능이 높아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 소모는 낮아지고 속도는 빨라지니까 네. 당연히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AI 투자 패턴이 조금씩 변화하는 양상, 변곡점을 좀 지나지 않았을까? 과거에는 무조건 고성능 돈에 상관없이 사는 분위기였다면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는 좀 가성비를 따지는 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게 아마 올해 딥시크 2월에 출연 딥시크 이후에. 이후에 이제 무조건 비싸고 좋은 칩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조차도 인지를 한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중저가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최근에 좀 엔비디아의 주력국이 대부분 미국 기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기존에는 무조건 블랙웰 칩을 다 예약 주문을 걸어놓고 있다가 요즘에 다시 호퍼칩 쪽으로 기존에 조금 더 저렴한 가격도 충분한 그 제품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기존의 물량을 받겠다라는 좀 의견들이 있어서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 지금 블랙웰 칩에 올해 하반기 들어가면은 전체 매출이 50%될 것 같다라고 연초에 예상했었는데 그 전략주 좀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HBM이 6세대가 이제 조만간 양산이 될 텐데 네. 비싸진다면 고객들이 과연 6세대를 찾을까? 아니면 여전히 5세대 위주로 구매 의향을 밝힐까? 이 부분도 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좋습니다. 하여튼 그다음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의 적자 축소 예상보다 더디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파운드리 부분은 지금 최근에 올해 1분기에 글로벌 파운더리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발표가 됐는데요. 삼성전자 이제 8%대가 무너졌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7%대로 내려왔고, 그래서 TSMC와 격차는 더 벌어지고 오히려 3위였었던 중국의 SMIC하고 격차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 시장 점유율이 축소됐다는 얘기는 매출도 약세로 갔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고정비 부담이 큰 삼성전자 입장에서 영업 마진이 높아질 수는 없는 구조잖아요. 네네네. 수익성도 같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의 적자는 당분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뭐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그 파운드리 어렵네요. 고객사들이 잘 안 맡긴다. 그게 이제 뭐 시장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제 기업 분할의 얘기도 간간히 나오는데 이건 좀 민감한 부분이겠죠. 그 부분이 사실은 민감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인텔에서 사실은 작년 3분기에 먼저 그래서 분할을 시켰잖아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뭐 대규모 물량을 수주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어서 결국에는 고객들이 망설이는 이유가 그냥 분할, 그러니까 하여튼 정보 보안 때문이다라는 것들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핑계거리에 가깝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정말 TSMC 같은 제품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삼성전자 파운더리 분리하지 않더라도 아마 고객들은 물량을 맡길 거라고 생각되는데 네. 2019년, 20년 초에 보면은 퀄컴에서 애플에서 대규모 물량을 TSMC 대신 삼성전자에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도 파운더리는 삼성전자 내에 있던 조직이었었거든요. 네. 그걸 생각해 보면은 단순히 정보 보안 이슈 때문은 아니다라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고 팩트는 삼성전자 물량을 맡긴 좀 불안한데 핑계댈 거리가 없으니 보안 이슈를 대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결국엔 수율이네, 수율. 수율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만들어진 완성 제품에서의 퍼포먼스도 TSMC에서 만든 같은 설계를 가지고 만든 제품보다 약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TSMC는 미국, 일본, 유럽 등지로 이제 공정 생산 기지를 지금 막 넓히고 있잖아요. 뭐 싱가포르는 마이크론이구나. 하여튼 이렇게 해외 거점들을 다변화시키는데 삼성전자는 대부분 보면 미국 집중형이 좀 많고 하다 보니까 두 회사의 전략 차이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결국에는 어느 뭐 꼭 반도체 아니더라도 뭔가 공장을 새로 짓고 시장을 확장을 한다고 할 때는 기존의 팹이 완전히 물량이 차고 넘치고 네. 수율도 이미 100%가 달성이 돼 있고 가동률도 100%돼 있는데 수주 물량이 늘어날 때 공장 짓는 게 정확한 되게 상식적인 전략이죠. 플로우죠. 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는 기존에 만든 공장이 지금 놀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새로운 공장 짓는다라는 거는 당연히 기업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지금 원래는 트럼프 행정부 서자마자 굉장히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래서 보조금도 뭐 받기로 약속을 돼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점차 약간 축소 내지는 연기하는 분위기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TSMC와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다른 거죠. TSMC 지금 현재 공장이 포화 상태이고 새로운 고객들의 물량이 수주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고객 근처에 공장을 짓겠다라는 것이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같은 전략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좀 멈춰있던 이라고 해야 될까요? 평택 P5 라인이 이제 다시 재건설에 들어간다는 보도가 엊그저께 나왔고 여기 이제 안성 캠퍼스도 다시 뭐 이렇게 돌리고 하는 뭐 그런 내용들도 조금 변화가 좀 있는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중단됐던 평택 캠퍼스가 공사가 재개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원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각 층마다 제품이 이제 지정이 돼 있었잖아요. 여기는 네네네. D램, 낸드, 파운더리였었는데 원래 파운더리로 배정돼 있었던 팹들을 HBM이나 D램으로 지금 전환하면서 공정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원래 계획에서 많은 수정이 있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파운더리 쪽에서의 물량이 늘어나면서 공장 확대 쪽은 아닌 것 같고 메모리 쪽의 물량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한 전략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결국엔 주가는 수급이고 그 수급은 결국엔 내용들을 대충 파악하고 있을 텐데 본질적인 이 반도체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업부들, 삼성전자 사업부가 많아가지고 자, 그러면 외국인들은 지금 어떤 그런 본질을 보는 것인가, 밸류에이션을 아니면은 상법 개정이라고 하는 특성에 조금 반추해가지고 다시 보기 시작한 것들이 있는 건지.
뭐 아직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그렇죠, 의견이 그렇죠, 많이 들어간 거긴 박사님의 한데 의견을 듣고 싶네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뭐 하루에 4%가 급등하기도 하고 어제, 네. 지금에서 6만 3천 원도 돌파를 하고 그렇죠. 했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와의 격차가 굉장히 커져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지금 코스피 전체에서 차지한 삼성전자 비중이 과거 20% 이상에서 지금 뭐 13%까지 떨어졌고 SK 하이닉스는 거꾸로 지금 200조 원이 돌파를 하면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외국인들이 최근에 삼성 하이닉스를 많이 사면서 포트폴리오에 많이 물량이 담겼어요. 하이닉스는 이미. 네. 근데 하이닉스를 더 담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개별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 상한선은 항상 존재를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법 개정이라는 하나의 호재가 터져서 코스피가 좀 더 갈 것 같다는 확신은 생겼는데 네. 하이닉스를 담고 싶지만 이미 물량이 찬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소외돼 있던 삼성전자에 눈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 그것이 최근에 제가 볼 때는 외국인 매수가 몰리고 주가가 상승한 것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그렇죠,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그게 원인이 아닐까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박사님 보시기에 삼성전자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공식적으로는 49.8, 뭐 50% 같이 안 되는데 이게 50%를 넘어간다든지 이런 가끔씩 넘어갔잖아요. 넘어간 적이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죠. 사실은. 네. 네. 지금에 비유한다면은 어떨까요? 지분율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외국인 자본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인 거는 환율에서 환율 때문에. 환율이 낮아 있고 네. 유가가 지금 중동 리스크가 조금씩 완화가 되면서 유가 상승세가 좀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미국이 아닌 다른 시장, 특히 이제 신흥국 쪽으로 아직까지 우리 선진국 편입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신흥국 쪽으로 좀 더 리스크가 높은 시장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자본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다 보고 있고요. 이머징 쪽으로 이제 수익률을 쫓아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리스크 요인이 남아 있는 것들은 미국발 이제 관세 전쟁은 아직까지 완전히 클리어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네. 우리가 2월, 3월 달에 느꼈던 것보다 체감으로는 굉장히 많이 완화됐다는 걸 느끼고 있잖아요. 네. 오늘 아침 발표된 내용을 봐도 그렇고 뭐 10%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인 리스크가 많이 감소해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 관심 좀 더 가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코스피가 4천까지 금방 올라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네. 그래서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면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물량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코스피에서 아직까지는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약간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그동안 삼성전자를 제외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방향성은 알지만 그냥 한정적이다. 그럼 차라리 하이닉스를 담자가 됐었는데 하이닉스를 충분히 담은 사장에 좀 더 방향성이 좀 더 갈 것 같다. 코스피가. 그럼 이제는 삼성전자 아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주가 측면에서 보면 실적 개선은 조금 아직도 요원할 수 있지만 네. 주가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 상방 쪽으로.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반도체 얘기 듣다가 삼성전자 주가 얘기로 마무리됐는데 뭐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사실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게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어서 반도체 얘기는 좀 더 묻고 싶은데 시간이 또 오늘 제한적이라서 조만간 또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되겠네요. 자,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 것인지 주가 전망도 함께 들어봤고요.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